19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. 제가 집에서 보기에도 문제집을 풀거나 하면 산만하게 보이는데 피아노 학원이나 영어 학원에서도 그런가 봐요. 연습하다가 자리에 떠서 여기저기 기웃기웃. 문제 풀 때도 빨리 하려고 해서 틀리는 문제 많고요.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아이 잡는 법 알고 싶어요. 이 아이는 딱 봐도 이제 몸이 산만한 아이잖아요.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시선을 한 군데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하면 다 간섭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되는 대로 대충대충 풀어가지고 틀리는 문제 많고 이게 덤벙덤벙거리고 산만한 아이인데요. 이게 집중력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너무 많아서 어느 거 하나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 힘든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유전적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혹시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군지 둘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이제 집중력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어른들 집중력 안 좋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자가 진단해 보면 돼요. 운전할 때 그 빨리빨리 뭐 껴들지 않으면 답답하다. 앞에 차가 안 가면 막 좀 답답하고 클락션 누르고 싶고 음식 시켰는데 음식 빨리 안 나오면 막 좀 화도 나고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거 집중력 안 좋은 엄마들의 어른들의 형태고 그 싸우고 나서 뒤끝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것도 집중력 안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 화가 났는데 지나고 나면 별일도 아니거나 왜 화났는지도 까먹는다는 거죠. 그때 감정에 충실한 게 사실 집중력이 별로 안 좋은 거죠.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니까. 즉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을 마음대로 못하거나 집중력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집중할 때와 이완할 때를 잘 나누는 게 집중력이 좋은 건데요. 이 아이는 보면은 몸이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거든요.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유전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 경우가 이제 디지털 기계. 이 디지털 기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는 집중력을 보인다고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거는 수동적 집중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죽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. 아니면 중간에 막 뻥뻥 터지거나 소리가 나죠.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쯤에 유지를 시켜주게 돼 있거든요. 설계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거는 이제 수동적 집중이어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날 집중시키는 거거든요. 이런 거에 익숙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자극에 익숙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책이나 공부처럼 느슨한 자극에는 더 집중을 못하게 돼요. 그래서 일단 디지털 기계로부터 좀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화 영화 같은 경우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소리가 크거나 좀 그런 만화 영화들은 집중력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멀리 하는 게 좋고 연구에 따르면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도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도 집중력에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고요. 제가 늘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집중력을 좋게 하는 노력과 함께 그 집중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엄마가 즉시 점검하는 거,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이가 다시 그 엄마한테 복명복창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로 잘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통하는 거는 집중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또 본격적으로 집중력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일단 참을성도 갖게 해줘야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가 뭔가 자꾸 원하면 그때그때 들어주지 말고요. 좀 시간 차를 두고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것도 생활 속에서. 예를 들면 엄마 배고파 밥 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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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고요.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고 씻고 나면 내가 10분 있다가 밥을 차려줄게. 그럼 10분 기다리잖아요. 이런 것도 생활 속에서 아이가 참을성 내지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손이나 머리를 많이 쓰거나 눈을 쓰는 행동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레고를 한다든지 꼼꼼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
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제가 늘 강조하는 시 외우기, 청각적으로 열심히 들어야 듣고 나서 시를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각적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. 시각적 집중력 같은 경우는 그 그림 꼼꼼하게 그리는 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열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도와줄 수 있고, 옛날에 그 저 어릴 때 많이 했던 윌리 같은 거 찾는 것도 시각적 집중력에는 도움이 돼요. 그리고 뭐 그 종이 접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꼼꼼하게 접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어쨌거나 근데 집중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건 아니어서 그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습관에 의해서 안 좋은 건지 진짜 이게 머릿속에 집중력이 안 좋은 건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IQ 검사 같은 거 받다 보면 거기 집중력이나 속도, 처리 속도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. 그쪽에서 저 기준치보다 너무 낮으면 아 이건 약간 뇌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런데 다 괜찮은데 집중력이 안 좋으면 그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동기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너무 심하면 그때부터는 좀 뭐 치료 개념으로 가야 할 경우도 있는데, 치료까지 가야 되는 아이들은 정말 많지 않으니까 생활 속에서 일단 제가 말했던 몇 가지 방법을 좀 실천해 보면서 좀 아이의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지, 그다음에 학습 그 수행 결과나 태도가 좋아지는지 좀 판단하시고요. 다만 조심할 점은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휘력이나 뭐 암기력 이런 거하고 달라서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몇 년을 두고 꼭 천천히 좋아지는 거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몇 번 해보고 소용없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처방으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너 집중해 이런다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얘가 집중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